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토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의원 전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문상필 의원님은 저 장애인 당사자신데 어떤 장애를 안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어렸을 때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지체장애 4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소아마비로 장애를 안게 되셨군요. 예. 그럼 신체장애가 그동안 좀 살아오시는데 장애가 된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성격이 쾌활하고 또 열정적이다 보니까요. 예. 지체장애가 특별하게 장애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간에 이제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좀 없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장애인 스스로 갖는 열등감이나 이런 것은 좀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장애인 운동과 장애인 복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장애 틀을 좀 많이 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우리 의원님 저 법학을 전공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또 정치인의 길을 이렇게 들어서게 되셨습니까? 이제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 여파로 실형을 2년을 살았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서 고시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생활고 때문에 고시를 접게 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도움으로 장애인 단체 간사와 사무국장, 장애인 단체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 과정에 이제 사회복지도 하면서 대학을 다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고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과 제도권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 차이가 좀 많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직접 제도권으로 가보자 하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 정치에 도전장을 내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에 이렇게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는지요? 대략 199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2년 됐습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예. 제가 2002년도에는 무소속 선거 출마를 광역시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떨어졌고 또 2006년도에도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에서 출마를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번 낙선하고 세 번째에 2010년도에 당선되었으니까 대략 12년 정도 준비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예. 더구나 이제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구에서 지역을 누비면서 다니기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도 2번 떨어진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아유, 예. 8년 정도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 다행히 2010년도에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02년부터 시작을 하신 거니까 8년 만에 꿈을 이루신 건데, 근데 의원님께서는 저 유독 장애인 또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많은 열정을 쏟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장애인 당사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뭐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해서 그 여파로 실형을 2년을 살기도 했고요. 예. 나와서는 계속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을 하고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단체 간사 실무자부터 일을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기결로 되어서 소수 그리고 장애인 뭐 소수 직렬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과 내용이 결과물로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의원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장애인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를 내셨습니까? 지금 광주광역시청에 장애인이 10명 정도 고용돼 있어 카페를 합니다. 아, 예. 이름 카페라고 하는 건데 지적 장애 아이들이 청년들이 10명 고용해서 100만 원, 150만 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아마 가장 모범이 될 건데요.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당시 시장과 함께 이걸 만들었던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군요.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깊이 좀 개입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회의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장애인 관련 조례를 좀 많이 만들었는데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 또한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조례,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또
우리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예. 또 저소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등 와. 5개 정도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우리 시청과 교육청에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데 네. 장애인 고용률을 5% 이상 하자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게 되고 광주광역시 교육시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다른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구나 이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 그리고 특수체육, 장애인 체육 쪽에 일을 좀 교육청에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이죠. 지난달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13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주목을 받으셨는데, 미래 비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시책으로 반영되는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자기들 스스로 20년, 30년 후에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 지난 12월에 1월에는 장애인이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광주 장애인 복지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집단 지성으로 퍼실리테이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장애인 복지 당사자들 그리고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 네. 그리고 장애인들은 일반 목욕탕을 잘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장애인 목욕탕을 각 구마다 건립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나 심신회복을 위해서 치유센터를 만드는 것. 네. 그것도 국가적으로 해야 할 국민연금, 장애인 연금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를 유형별로 좀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략 10가지 정도로 지적되었는데 네. 이것은 향후에 TF팀을 만들어서 국가 시책에 반영할 것과 광주광역시와 구청의 학권 따로따로 분리해서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필요한 것은 조례도 만들고 예산 확보도 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 의원님 별명이 에너자이저 의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마음에 드세요? 예, 에너자이저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별명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활동을 SNS상에도 올리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에너자이저, 에너지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런 예. 별명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일을 하든 추진을 강하게 좀 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별명을 받게 된 것 같은데 네. 올해도 1월 8일부터 해서 26일까지 자전거 타고 지역 다녔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추운데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주민들도 좋아하시지만 저도 건강에도 좋고 또 네. 운동도 되고 예. 그래서 받게 된 별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평소 정치는 관심과 희망이다 이런 말을 자주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느냐, 어떤 파트와 어떤 예산과 어떤 계층에, 그러니까 다수의 편을 들 거냐, 소수의 편을 들 거냐, 네. 어떤 관심을 갖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행동과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힘이 없는 파트는 어디인지, 소수는 어디인지, 어떤 분야의 예산을 그렇다면 써야 할 것인지, 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는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관심과 예산 투여와 정책들이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인지, 예. 그런 희망과 비전을 못 만드는 정치는 정치인 개인으로서 비전이 없는 것이지만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은 향후의 비전과 희망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는 희망에 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런 정치 철학을 국회에 좀 입성해서 펼칠 계획도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까지는 국회에 생각은 아직 없고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오랫동안 지방 정부를 어떻게 다 해서 좋은 복지 모델 도시를 만들어 볼까. 아, 예. 저희 지역은 장애인들도 많이 사시지만 소외계층도 굉장히 많이 사십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만 사회복지를 맡길 것인지, 네.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오밀조밀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입각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스스로 돕게 하고 우리
장애인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보는.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준비한 파트가 저는 지방정부를 해보는 게 고민이어서 네. 그쪽에도 준비가 많이 되어서 당분간은 국회보다는 지방정부의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요즘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 극심한 취업난에 희망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끝으로 우리 아픈 청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청춘들에게 할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단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관심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먼저 말해야 할 것 같고 예, 예. 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뭐 인기영합주의, 파퓰리즘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데 지금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너무 심각한데 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세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정작 청년 세대는 M4 세대, 7%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정부나 지방정부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과 예산 투자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먼저 드리면서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 7%, 5%, 3% 하면서 희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살아버리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준비하자라고 네.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준비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그럼요. 작은 불씨를 키워보자. 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요 초대석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